G마켓에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 G마켓에서 아무 상품이나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탠드 나와 있는데 스탠드를 보면은 아까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G마켓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카드사 할인이 있고, 그리고 스마일 카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디건이라고 하나 검색을 한 다음에 아무 상품이나 하나 들어가 볼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카드사 할인도 있고, 이거는 설정을 할 수는 없는데 뭐 배송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쇼핑몰마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똑같은 옷을 등록을 해도 G마켓은 이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네이버도 이 카테고리가 똑같을까요? 아니겠죠. 11번가도 똑같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각 마켓별로 특징이 되는 부분들을 설정을 해주는 게 쇼핑몰 기본 정보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상품이 등록되는 과정을 제가 미적 감각이 없어서 엑셀로 보면은 쇼핑몰 기본 정보라는 게 필요하고, 쇼핑몰 카테고리, 쇼핑몰 배송 정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과, 그리고 도매매에서 가져온 정보가 뭐가 있냐면 도매매 상품 정보가 있죠. 이미지, 상품명, 그리고 상세 이미지, 이런 정보들, 이런 게 합쳐져서 대표님들께서 이제 G마켓 상품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기본 정보라고 하는 부분에는 카테고리랑 배송 정보 두 개를 포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나눠서 G마켓 옵션 오픈마켓이라고 할게요. 그냥 오픈마켓 상품 등록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 등록 요소가 단순히 도매매 상품 정보만 있다고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쇼핑몰별 그런 유료 서비스, 카테고리, 이런 정보들도 미리 생성을 해놓고 이 정보랑 합쳐져서 오픈마켓 상품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솔루션이라고 하는 저기 있죠, 포스터. 그거는 다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내가 G마켓에 바로 등록을 하면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하나라는 프로그램, 샤플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등록을 하는 거니까 공통정보라는 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거 설명드릴 거냐면 이거 만드는 거, 이 세 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예, 간단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도매매 상품 정보 이렇게. 근데 이 쇼핑몰 기본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되냐면 쇼핑몰에 있는 정보를 먼저 입력해 놓는 게 필수예요. 그 정보를 샤플링이 끌어오는 거거든요. 대표님 처음 1교시 때 저희 어떤 거 했죠? 연동지원 쇼핑몰 계정 관리에서 각 쇼핑몰별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했죠. 그 이유가 각 쇼핑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려고 샤플링이. 그래서 입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돼 있어야 기본 정보 세팅까지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참 간단한 일이긴 한데, 스마트 스토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우선은 샤플링으로 가서 A15번 쇼핑몰 기본 정보, 이 메뉴에서 스마트 스토어 여기를 선택해서 세 번째 신규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1번
2번, 그리고 3번. 왜 강사님은 저렇게 많이 뜨는데 나는 왜 5개밖에 안 뜨나요? 연동지원 쇼핑몰 계정 관리에 아이디를 입력한 수만큼 뜨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띄우셨을까요? 네, 띄우셨으면 스마트 스토어 선택한 다음에 신규 등록 버튼 눌러서 이게 바로 기본 정보라는 겁니다. 항목이 엄청 많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스마트 스토어 기본 정보를 완성을 하려면 이 계정 선택 부분에서 아이디를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아이디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아이디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 이유는 그 아이디에 속한 계정 정보에 대한 내용을 끌어올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제목에는 뭐라고 쓸 거냐면 기본 정보라고 쓸게요. 기본 정보. 기본 정보라고 써주셨으면 이 부분 카테고리 부분이 있는데 카테고리는 아까 이 도형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기본 정보에서도 입력을 할 수 있나요? 네, 있는데 이 카테고리를 기본 정보에 입력을 하지 않고요. 얘는 생략을 할 거예요. 우선은 필수값이라고 되어 있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고 어디다가 입력을 할 거냐면 A16번 쇼핑몰 카테고리에다가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정보는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칸인데 그렇게 안 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선 여기다가 안 넣겠습니다. 안 넣을 거고,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쇼핑몰 카테고리 정보는 어디에 있냐면 도매매 상품 정보 안에 표준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 두 개는 친구예요. 이거 두 개는 친구죠. 도매매 상품 정보 안에 표준 카테고리 정보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생략을 할 거고, 기본 정보 부분부터 보면 상품 상태는 새 상품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KC, 친환경 모두 그냥 기본 정보로 할 거예요. 모델명도 생략을 할 거고요. 단골 회원 전용 상품도 설정 안 함이에요. 단골 회원 전용이 뭐냐면 스토어 찜을한 고객한테만 내 상품 판매하겠다.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저희가 그냥 이건 설정 안 함. 그리고 홍보 문구, 판매 기간, 최소 구매 수량, 최대 구매 수량 이런 거 설정 안 합니다. 어디 설정할 거냐면 이 두 가지는 입력을 하지 않으면 상품 등록이 안 돼요. 여기 두 가지 입력할 거고요. AS 전화번호는 1주차 때 말씀드렸죠. 네이버 비즈넘버 그거 이용해서 0507 1234 5678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S 안내에서는 뭐라고 입력을 할 거냐면은 이제 대표님들께서 이 기본 정보를 만들 때 치트키 같은 게 있어요. 모를 때는 모릅니다. 상세 설명 참조. 상세 설명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그럼 그냥 이렇게 상세 설명 참조로 해주시고요. 상품명 길이 초과시 처리 방법은 백자로 자동 등록으로 해주세요. 백자로 자동 등록.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옵션 정보 설정 부분에서는 등록 순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배송 설정 옆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네, 말 그대로 A17번, A 상품 관리의 17번 메뉴 쇼핑몰 배송 정보에 입력을 할 거예요. 별도로 또.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레고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레고 조립하듯이 기본 정보 안에는 그 카테고리 정보와 배송 정보 모두를 포함을 하는데 이거는 각자 영역에서 다뤄줄 겁니다. 네.
그래서 쭉 내려서 보면 배송 정보를 지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타 정보 설정 부분에서 이제 명확해져요. 사은품은 그래서 제가 아까 왜 G마켓 들어가 사은품 부분을 봤냐면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들은 다 빠른 배송 친절 상담이 주홍 글씨처럼 해외 구매 대행은 물류센터 안전검수 엄청나게 노력해서 등록하시는 거니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 얘가 제일 중요하죠. 네이버 쇼핑에 노출을 하겠다. 여길 체크 안 하면 내 스마트 스토어에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하면 네이버 쇼핑에 자동 노출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체크를 하셔야 상품이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됩니다. 예. 그럼 여기 체크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등록하고 나만 만족하는 거예요. 되게 잘 등록됐네? 매출은 없죠. 아무도 안 오니까. 그리고 요 정도까지만 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되셨을까요? 네. 여기 있는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여기 끝나고 그 다음 쇼핑몰 배송 정보 설정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7번 쇼핑몰 배송 정보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15번에서 클릭했던 내용이 똑같이 있어요. 위에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우측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돼 있죠. 신규 등록이. 근데 앞에 보면은 쇼핑몰 배송 정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A17번의 메뉴에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면 신규 등록 버튼이 빨간색이면 그 메뉴에 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쇼핑몰 선택을 스마트 스토어로 하고 신규 등록 버튼 눌러볼게요. 네. 여기서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화면이 하나 있죠. 이 화면 어디서 보셨죠? 쇼핑몰 기본 정보 안에 있는 배송 정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정 선택을 이걸로 해주시고요. 제목을 뭐라고 쓸 거냐면은 묶음 배송 불가 유료 2,500원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묶음 배송 불가 유료 2,500원 이렇게 해주시면 이 제목 그대로 아래에 있는 배송 정보를 설정을 할게요. 저희가 묶음 배송 불가로 하는 이유가 저희 창고에서 상품이 한 번에 나가면 당연히 묶음 배송을 할 텐데 저희는 무재고 배송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묶음 배송 불가로 연습을 할게요. 처음에 하다가 좋은 공급사, 괜찮은 공급사가 나오면 묶음 배송 처리를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배송 여부는 배송이고요. 배송 속성은 일반, 배송 방법은 택배 소포 등기로 하는데 방문 수령 퀵 서비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묶음 배송은 저희 어떻게 하기로 했죠, 대표님? 불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상품별 배송비는 저희는 무료가 아니라 그쵸, 유료죠. 배송비는 2,500원. 네, 위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는 거죠. 2,500원의 결제 방식은 어떤 쇼핑몰이 됐든 무조건 선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배송비 계산이 혼동이 되니까 고객한테 돈을 받아서 저희는 도매매 공급사한테 배송비를 지불을 할 거예요. 그 지역별 추가 배송비는 설정함으로 해주시고요. 배송 권역은 3권역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3,000원. 제주도의 도서 상가는 8,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3,800원. 제주도의 도서 상가는 울릉도 이렇게 우체국 택배기사가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고 막 이런데 그 출고지 부분 여기 부분에서 우측에 판매자 주소로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주소지가 나온다. 나오시나요?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시고 계세요. 지금 네 분께서 나는 로그인 실패가 뜬다. 그러면 F기초관리에서 연동지원 쇼핑몰 계정관리에서 ID 비밀번호 API 연동 판매자 아이디를
잘못 입력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출고지 부분에서 판매자 주소로 클릭을 해서 대표님의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주소지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주소지를 불러오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품교환 택배사를 택배사 클릭해서 대표님들은 우체국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우체국. 저는 옛날에 해서 CJ 대한통운인데 우체국으로 되어 있으면 우체국으로 해주시고요. 요즘에 인건비가 올랐죠. 택배비도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발송은 2,500원일지 몰라도 그 반품교환 택배사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CJ에서 우체국으로 바뀌었거든요. 우체국은 기본 3,000원입니다. 반품은. 여기 2,500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2,500원이라고 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 왕복은 6,000원이 되겠죠. 반품교환지도 판매자 주소로 클릭을 해서 불러오게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 한번 누르면 기본 정보가 하나가 완성이 되고요. 지금처럼 기본 정보가 아니라 배송 정보가 묶음 배송 불가의 유료에 2,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세팅을 했죠. 제가 지금까지 하나는 그리고 나머지는 배송 정보 두 가지 했어요. 근데 카테고리는 안 했어요. 대표님 왜 안 했냐면은 도매매 상품 정보 안에 카테고리 값이 있어서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만약에 대표님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려면 기본 정보랑 배송 정보는 안 바뀌겠죠. 계속 그대로 쓰니까 배송비가 2,500원이라는 가정하에. 근데 상품을 등록할 때마다 바꿔주고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쇼핑몰 카테고리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상품을 등록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대표님들께서 대량 등록을 왜 가능한지가 이제 이 카테고리의 비밀이 있어요. 카테고리가 상품 안에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샤플링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상품을 기본 정보와 배송 정보만 있어도 무제한 설정을 안 해도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상품 등록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샤플링에서 오픈마켓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 세팅이었습니다. 이 전부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동을 하고 쇼핑몰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렇게 넣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거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 등록 하셔야 되겠죠, 대표님들. 네. 나머지 세팅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카페에 가시면 카페에 참 많은 정보가 있죠. 여기 보면 교환 아시죠? 이제 교환 어디 있는지. 스터디 그룹에 교환 가시면 교환 버튼 클릭해서 보면 오늘 진행했던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고요. 이외의 쇼핑몰들은 여기 쇼핑몰 기본 정보 설정이라고 보이세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가 다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참고해서 대표님들께서 똑같이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설명이 이제 실전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격파했죠. 끝났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쉽게 세팅이 끝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 쇼핑몰 상품 등록 부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쇼핑몰 상품 등록은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뉘어요. 가지고 와서 등록하고 가지고 와서 등록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보면은 쇼핑몰 상품 등록은 도매매 상품 가져오기. 이거는 예를 들면은 동대문 도매 상품 집으로 가져오기.
만약에 무재고 배송 대행을 몰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위해서 동대문이든 화곡동이든 가서 상품을 가지고 와야 되죠. 가지고 와서 이 가져온 상품을 쇼핑몰에 상품 등록하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부분 다 설정을 했죠, 저희가. 그래서 가지고 오고 등록하고, 이거는 어디서 하냐면 등록하는데 예를 들면은 사진 촬영도 했죠. 사진 촬영이 이미 돼 있어요. 가지고 왔는데 사진 촬영 완료돼 있고, 그리고 판매 단가 완료, 그리고 재고 보유 완료, 이런 상태인 거예요. 쇼핑몰 상품 등록하는 단계가. 그래서 B2C와 B2B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도매매 상품 가져오기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시즌 상품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 방식 그대로 가지고 와서 등록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품 가져오기 전에요, 도매매 가서 가지고 올 상품을 한번 보세요. 도매매 가서 가지고 오고자 하는 상품을 한번 보면은, 여름에 뭐가 잘 팔릴까요, 대표님? 네, 선풍기. 네, 선풍기 검색을 해볼게요. 선풍기 검색을 해보면 로그인해서 선풍기 검색했습니다. 검색하니까 이렇게 선풍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두 번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선풍기로 검색했는데 선풍기로 검색한 것 중에 상품명 선풍기 중에 나는 최저가 인증의 우수 판매자의 빠른 배송 상품을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체크해서 결과에 재검색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1207건 중에 이거의 조건이 맞는 게 11건이 검색이 되죠. 예. 그런 다음 이 중에서 이 상품으로 해볼까요? 예, 이 상품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상품 가져오기 전에 확인하셔야 될 사항이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제는 전환법이라는 게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예, 전환법. 그래서 전기 관련된 용품은 KC 인증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세요. 이게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 부분에서 상세 페이지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예. 이 정도면 깔끔하다. 예. 그러면 나는 이 상품 한번 등록을 해봐야지. 여러 가지 수로 해서 계속 가지고 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대표님들 연습하실 수 있게. 그래서 이 상품 코드는 위에 있는 주소 표시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상단으로 올라가서 보셔도 상품 번호라고 되어 있죠. 이게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매매 상품 번호가 도매국 상품 번호랑 똑같습니다. 예,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 주민등록번호 같은 상품 번호를 샤플링 접속을 한 다음에 H 전문셀러 전용에서 도매매 상품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도매매 상품 가져오기 버튼 클릭하면은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대표님들께서 네, 이 정도면 뒤에까지 보이실까요? 네, 등록일을 여기 보시면 달력 모양이 있죠. 달력 모양을 여기서 말하는 등록일은 뭐냐면 H1번 메뉴에서 등록일은 공급사가 도매매에 등록한 등록일 상품을, 예, 그래서 2019년 대신에 제일 길게 잡아주세요. 2009년에는 도매매가 없었거든요. 도매매 2009년 클릭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판매 상태는 이 상품이 판매 중인 거는 당연히 아는데 혹시라도 판매 중지가 걸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판매 중인 상품만 가져오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검색 항목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검색 항목 부분에서 저희는 도매매 상품 코드로 가지고 올 거니까 도매매 상품 이렇게 선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도매매 상품 코드 하고 상품 검색을 누르면 상품이 없죠. 네. 네, 상품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간혹 가다가 그 도매매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샤플링이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가지고 오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 상품 이 상품이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이면 상품 구분을 해외 직구로 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래도 없으면 이 상품은 아직 동기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은 못 끌어오고요. 좀 이따가 다른 상품 한번 볼게요. 이거 볼까요? 이노뱅크. 이런 상품들이 많지는 않고 보통 신규 상품이거나 아니면은 이건 있죠 이제. 그 위에 있는 상품으로 했고요. 도매매 상품 코드, 자사 코드, 판매업체 아이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로마 디퓨저 휴대용 선풍기 USB 탁상 겸용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우측으로 쭉 가서 보면은 여기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배송비가 2,500원인지 아닌지, 쇼핑몰 판매가는 9,5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상품을 체크한 다음에 우측에 보면 상품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상품 가져오기 버튼 클릭 후에 다음과 같이 상품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품의 판매 단가를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상품을 가져올 때.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대표님들께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서부터 보면은 옵션 추가 금액 유지가 있고 옵션 추가 금액 마진율 계산하여 적용 이렇게 있습니다. 옵션 추가 금액에 마진율을 적용 이게 뭐냐면 혹시라도 옵션에 추가 금액이 있는 상품은 아래 표에 있는 이 마진율을 적용을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내용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해당 상품은 돈 2,500원이 되어 있는 유료 배송인 상품이에요. 근데 나는 이 상품을 그냥 무료 배송으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시면 우측에 있는 무료 배송 클릭하면 상품 판매가에 2,500원이 더해진 가격으로 설정이 돼요. 근데 될 수 있으면 그냥 기본 가격인 유료 배송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이 부분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판매 단가 설정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저희가 설정해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가 마진율이랑 수수료. 이렇게 돼요. 원가 마진율이 뭐냐면 10,000원을 팔았는데 대표님이 원가 마진율 20%가 남으면 얼마가 남는 거죠? 2,000원.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저희가 수수료는 오픈마켓이 약 15%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15% 정도 되고요. 원가 마진율은 보통 이 15% 내지 30% 사이에서 설정을 해주세요. 대표님이 처음 하시는 거니까 20% 아래로 내리기보다는 20%에서 25% 사이로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여기 일괄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쇼핑몰 판매가가 14,120원이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팔 때 내가 원가 마진율 20%에
수수료 15%를 설정을 하면 쇼핑몰 판매가가 14,12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얘를 응용해서 한번 보면은 저희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상품, 이 상품이죠. 아로마 디퓨저 휴대용 선풍기인데 쇼핑몰 매입가, 도매매 매입가가 9,500원이죠. 대표님들께서 이 상품을 주문받았을 때 도매매에 주문 넣는 금액이 9,500원인 거예요. 그럼 9,500원에 팔 수는 없죠. 저희는 아름다운 가게가 아니잖아요. 이걸 팔면서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취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9,500원으로 한 다음에 일괄 적용 눌러서 계산하기를 누르면 원가 마진율 20%로 설정을 하고 9,500원인 매입가인 상품을 내가 수수료 15%에 판다고 하면은 실제로 쇼핑몰에 판매하는 판매가가 13,410원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대표님들께 복잡한 마진 계산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죠. G마켓 옥션은 15%라고 가정을 하면 스마트 스토어는 몇 프로죠? 수수료가? 6%. 네, 6%예요. 이렇게 하면은 경쟁력이 없겠죠. 그래서 우측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쇼핑몰별 판매가 등록. 여기를 클릭하면 쇼핑몰별로 판매가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옥션 G마켓 11번가 다 15% 정도 돼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6%. 쿠팡은 몇 프로일까요? 10%. 예, VAT 포함하면 1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기를 누르면 같은 매입가의 원가 마진율을 입력을 하지만 실제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판매가는 12,130원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가 최저가 경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줄어든 수수료만큼. 그래서 이 부분을 캡처한 다음에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천천히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대표님들께서 여기서 보면 일단 쇼핑몰별 판매가 등록을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기본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수수료와 원가 부분을, 원가 마진율 부분을 설정을 하세요. 아래에서 일괄 적용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스토어팜과 그리고 쿠팡은 이렇게 수수료를 바꿔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하기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주시면 되세요. 순서를 잡아보면 쇼핑몰별 판매가, 그 다음에 원가 마진율과 수수료 일괄 적용 누르면 위로 쭉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수수료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네, 이게 이제 마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